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런 말하자면은 자급자족, 자력경쟁, 사상원 주체 뭐 이와 같은 이런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우리하고 가까운 북한과 같은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이렇게 나타납니까 지금? 그 정확한 이제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걸 중국을 이제 얘들이 마음을 먹고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구나를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고 마음을 먹고 그냥 그 민간 치고 외국 자본 치고 나 경제 박살나도 괜찮아. 우린 까딱없거든 하고 막 치는 자해소동인데 이거를 보면서 코로나 지금 집단 감금, 록다운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죠. 예. 샹하이, 광저우, 심천 이런 데가 그리고 폭스콘 들어가 있는 이번에 정주죠. 정주죠. 그러니까 쟁저우. 쟁저우고 사천성까지. 이게 다 어떤 도시야 이게? 이게 다 외국 자본, 빅머니가 들어와 있는 도시. 빅머니가 들어와 있는. MNC,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제 자국에서 그 새로운 스마트한 그런 기업가들이 숨쉬는 도시들이야. 네. 이거 작살나도 된다 이거지. 그 저기 어디야? 그 2010 그게 9년이었나 2020년이었나 중국 공산당이 중국 기업의 뉴욕 상장을 5건인가를 취소시켰어요. 그때. 스스로 취소시켰잖아요. 그게 그게 IT 기업들이었어. IT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디디 출신 같은 거는 또 미국 상장 취소시키고 홍콩으로 보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해야 그냥 배에다 그냥 막 긋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도 아마 간이 조마조마할 거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 공장이 그 충칭 근처에 사천성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국 기업이든 자본이든 얼마든지 그냥 봐서 취업하겠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금가도 좋고 우리 피나도 좋아. 그러니까 한 상대를 가지고 쥐락펴락이 아니라 이쪽을 쥐고 이쪽을 패고 조금 열어주고 독일한테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정주에 이번에 쟁저우의 그 폭스콘 공장에서 이제 탈출해갖고 한 10,000명 고향 돌아갔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각엔 고향 돌아갔으면 이제 고향집에서 좀 지친 몸 좀 달래겠다는데 제가 유튜브에 다른 외국 채널들이 올려놓은 거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니까 잘 왔어. 너 일단 근데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일단 좀 격리를 해야겠다. 근데 우리 이 마을에 지금 격리소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저기 마을에서 저기 한 500m 떨어진 저 밭 한가운데 지금 움막 쳐놓은 거 보이냐? 저 텐트 쪼가리 가지고 너 저기 가서 좀 지내고 와. 이 엄동설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정신을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그 심리 불안 상태를 극도로 조장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제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 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물어봅시다. 이제 경제가 지금 밖으로 어떻게 지금 무역을 하고 있고 하더라도 기본 방향은 권력과 당이 이 자급자족을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가는 일종의 주체 경제로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선별적으로 없어지지만 자급자족 주체 그거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게 작동이 됐냐면은 아까 우리 자기들 당령에 딱 박아놨듯이 디지털 레니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람과 조직의 행동 방식을 그 당과 그 이데올로기에 세뇌되도록 하는 아주 충분한 디지털 수단을 가지고 그 작동을 해요. 세뇌와 통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은 이미 파산을 했지만 겉으로는 전 세계를 석권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굳히고 쭉정이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그 1대1로 아주 그 시대를 역진하는 방식의 1대1로가 이제 계속 그걸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출, 경제, 생활, 민생, 생활순 모든 게 다 사실은 부서져도 괜찮아. 그리고 당과 이 권력이 온전하면은 우리는 간다. 그게 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자해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당과 인민해방군의 지배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면 예, 예. 국가가 박살나고 인민이 박살나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3년임 예. 저기 또 며칠 전에 예, 지난달에 했죠. 그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사상 통제, 사상 해방 예, 사상 통제죠.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 아니고 인민 정서로 네. 우상화했죠. 그다음에 이번 3년이면 말하면 황제 등극입니다. 그것도 홍색 황제로 네. 동서평이 만들어놓은 이 소위 이데올로기 지배 사회, 홍색 사회를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도 먹고 살만한 경제하자 개방하고 또 소유권도 좀 가지고 그게 이제 움직이자. 동서평 노선이죠. 동서평 노선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마, 1인 독재하지 마라고 네. 해서 이제 네, 네. 했고 그다음에 모든 이 국가의 이 경제, 국가를 경영하는 거는 집단으로 서로 의논해가지고 해라고 한 건데 1인 지배 체제로 완전히 굳혀버렸죠. 1인의 그 시진핑 독재 체제로 시진핑 황제 체제로 그 이제 등극을 했는데 예. 거기에는 군과 당이 네. 국군이 받쳐주는 그런 체제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군당이죠. 군당이. 군당의 네. 핵심들. 예.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전체주의 이 1인 독재의 가장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과 비교가 되는데 스탈린하고 비교를 하면 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왕년의 빨갱이라고 또 저한테 스탈린을 부르시는데 제가 왕년의 빨갱이는 왕년에 그러니까 저는 빨갱이가 아닌데 수사기관은 빨갱이로 저를 봤지. 그리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빨갱이죠. 근데 종교인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 공산주의의 핵심은 종교적 신앙을 갖냐 안 갖냐거든.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고 이론적으로는 빠삭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탈린은 이게 제가 보기엔 스탈린이 지금 생전에 있다. 근데 누가 야 진핑이 제가 당신 좀 닮았어. 그러면 스탈린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히로뽕을 제일 잘 만드는 기술자를 보유한 히로뽕 최고 기술자 보유국이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언제? 아니 그전엔 그랬어. 그래? 부산 네, 부산 마산에 거기 이제 마산에 히로뽕 그 전 세계 이제 초특급 이제 기술자 할배가 들어왔는데 이 할배가 하루 종일 분기탱천에서 세상에 말세다라고 제가 욕을 하는 마산에서 거예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쯤일 것 같아. 예. 전이겠죠. 그 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뭔데? 이것들이 양심도 없지 어떻게 요즘 것들은 그런 히로뽕을 만들어서 사람이 녹게 만드냐.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 잘 만들어야지. 그게 이 할배가 진짜 하루 종일 분기탱천이야. 히로폰 철학이 있네. 그러니까 스탈린도 똑같지. 야, 인마 악마에도 도리가 있어, 인마. 야, 진핑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지.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유가 이렇겠죠. 그 이유가 있죠. 예, 있겠죠. 일단 스탈린은 농업 국가였던 그때 3%인가 밖에 도시 인구가 안 돼요. 그렇죠. 90몇 프로가 농촌이야. 그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를 한 세대 만에 서방과 맞짱 뜰 수 있는 소련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규모 숙청으로 당을 파괴했지. 근데 당이 파괴된 자리에 이 사람이 만든 건 국가를 일으켜 세웠다고. 그렇죠. 물론 그 부정적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그 대가는. 그리고 스탈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는 지정학에 관해서는 여우 중에 여우야. 여우 중이죠, 정말. 일단 뭐냐면 나치 독일이라는 애가 이게 사고 칠 것 같은 놈인데 이놈이 분명히 사고 칠 놈인데 내가 먼저 맞기 싫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몸 빼갖고 야 히틀러야, 야 희 동생, 너 쟤 쳐야지, 저 영국 쳐야지. 그래서 나치 독일이 영국을 먼저 치잖아. 그게 독소 불가침조약. 그렇죠, 37년에. 네. 그래서 39년에. 39년에. 예, 그래서 이 무려 2년 동안, 예. 2년 동안 나치가 영국을 팰 때
소련은 느긋하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저야까지 딱 맺고. 그다음에 나치랑 같이 폴란드도 갈라먹기도 하고 예. 자기가 주장한 폴란드에서 폴란드 사람들 머리 좋은 거 같으니까 야 거기 저기 그 지식인들이랑 고급 장교 다 불러내서 숲으로 데리고 와. 저쪽 숲 카틴 숲이라고 있어. 3만 명인가 4만 명 끌고 와서 거기서 다 족사 주겠잖아. 그렇죠. 예. 카틴 숲에서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의 아인가가 그 사람인가가 그게 양들의 침묵의 그 앤토니 그 사람이 그걸 배경으로 해요. 거기서 살아난 충격으로 연쇄 살인범 되는 거야. 그 스토리가 그래. 근데 그 어쨌거나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6.25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건 스탈린의 프로젝트인데 지가 프로젝트 오너인데 무기는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그냥 만들어놨던 재고품 땡 처리해서 그거 돈 다 받았어요. 중국한테 땡 처리를 넘기고 가서 싸우다 죽는 건 중국 애들이고 자기는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 미국도 힘 빠지고 중국도 힘 빠지고. 정말 여우예요. 근데 지금 시진핑이 하는 짓은 그러니까 미련해. 수사는 화려한데. 수사는 미련해. 그러니까 이거는 시진핑은 스탈린에 비할 수가 없어요. 큰 차이는 지능성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악마든 높은 지능이 아마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시진핑은 뭐 악마적 반전은 못 들어가겠네. 악마인데 네. 스탈린은 지능적 악마고 얘는 전능 악마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능 악마는 좀비라 안 그러나? 아니야. 둘 다 악마죠. 둘 다 악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탈린이 사실은 뭐 태동보다 훨씬 더 악랄한 그리고 치밀한 그런 측면에서는 스탈린이 한 수 위기다라고 하는 한 수위죠. 스탈린이 사실은 둘 다 악마입니다. 공업화를 위해서 소련 전체주의 체제를 위해서 뭐 민족이동 등등등 해가지고 한 1,000만 명 정도를 사실은 국가 살인이죠. 숙청하고 학살했지만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저 시진핑 황제가 또 존경에 맞지 않는 모택동 사상에서 피해자이긴 했지만 모택동을 좀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모택동은 또 이 저 스탈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게 자기 망상을 위해서 스탈린보다도 한 6, 7배 되는 6, 7천만을 죽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20년 실제로 동안. 죽게 한 거는 한 2천만, 1,500만 되고 굶어 죽고 나머지는 굶어 한 4천만 이상이 굶어 그 죽었죠. 대학진으로. 대학진 때.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 재임 지배 시기에 이제 그 한국 전쟁 끝나고부터 직후에 사실은 등소평하고 유석이한테 맡겨가 좀 안정을 하려고 했는데 56년부터 56년 전에 55년부터 반우파 숙청을 시작합니다. 57년에서 59년 봅니다. 59년에서 59년. 반우파 투쟁.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본격적으로 그 와중에 대학진이 시작이 되죠. 시작돼요. 이제 결론이 반우파 숙청을 하면서 대학진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진에서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은 아사 뭐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문화혁명까지 한 76년까지 끝이 나죠. 그러니까 56년 7년부터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에 뭐 최소 6천만이 떨어졌죠. 자, 근데 이제 스탈린은 말하면은 한 국가를 산업국가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 수단은 여러 가지 이제 악마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근데 모택동 시기에는 자기가 책임진 인민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하느냐, 그게 대한 성공 레시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공 레시피가 모택동 시대에 없었어요. 없어.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간의 노동은 뭐 기계를 앞선다, 뭐 온갖 그 자기 망상 그걸 다 포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교과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 길이 없는 거야. 그 결과는 4천만 이상이 굶어 죽게 만든. 그리고 교과서가 없는 거야.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인 난동을 피워서 한 1,000만 이상이 그냥 날아가고 이런 거고. 왜 그러냐면 모택동 때는 세계 시장에 중공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중공이 소련을 본받으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게 그 제정 러시아 때부터 있는 그 기초과학하고 어떤 수준이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중국에 없으니까 소련을 본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택동 때는 중국이 먹고사니즘을 해결할 그 루트에 관한 교과서가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 이왕 그래서 이제 발작만 하는 거지. 주기적으로. 시진핑이 3년이면서 황제로 등극을 했으니까 스탈린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국의 모델이 모택동을 보면은 시진핑은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게 출발점이 뭐냐면은 1980년 그러니까 78년도에 등소평이 이제 네. 그 뭐야 현대화 정책을 표방을 했고 7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80년대부터 이제 이제 상당히 이 점진적으로 또 확산을 하면서 한 40년 동안 사실은 세계사에서 20세기 혹은 21세기 초에 10% 안팎의 예, 연 10%. 초고속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랬죠. 네, 우리 지금 우리 박정희 한강의 기적보다도 퍼센트가 한 1, 2%가 높아요. 네, 그렇죠. 그 기간도 길고. 기간도 길고 3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성공 레시피가 있는 거야. 그걸 물려받은 거야, 시진핑은. 물려받았죠. 근데 이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왜 그렇게 그냥 발로 차고 다른 발로 거죠? 차는 게 아니라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야 겁내고. 좀 이야기를 겁내는 친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냥 그걸로 보면 네. 그 성공 레시피를 가져가면 네. 민간 기업 커 나오고 그렇죠. 중산층 생기고 국가 통제를 벗어난 시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해외 자본과 함께 해외 여러 아주 불건전한 풍조가 유입이 되고 걔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성한 공산당과 우리 자랑스러운 인민해방군의 이 신성한 권력 체제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길을 아주 미리 땡겨서 걱정해서 스톱한 거네.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좀 스탈린과 다시 얘기를 하면 스탈린은 건설과 반동이 혼합돼 있어요. 이때 반동이라는 건 이제 숙청과 파괴를 저는 반동이라고 불러요. 저는 빨갱이스러운 반동이 아니라 숙청과 파괴가 반동이다. 생명에 대한 반동이다. 문명에 대한 반동이다. 스탈린은 건설과 반동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혼합된 덕에 그렇죠. 스탈린 죽고 나서 그 소련이 40년이 더 유지된 거라. 그렇죠. 이 모택동은 건설이 없어요. 반동만 3번이야.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우파 학살, 네. 대약진, 대량 아사, 그렇죠. 그다음 문화혁명, 파괴. 이 3번 반동만 있어가지고 6천만 명 이상이 숨졌는데 이게 이제 광기의 발작인데 이게 뭐 말하자면 이해가 되는 게 이해라고 뭐 이상해. 그 중국이 갈 길이 없었다고 그때는 세계 시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소련을 답습할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는 상태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 시진핑은 뭐냐면은 이거는 얘는 이제 얘의 반동의 특징은 방화 파괴범이에요. 방화 파괴야. 불질러서 부수는 거야 그냥. 딱 이거는 근사해. 겉에 건 당과 인민해방군 이 체제, 이 신성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영원히 지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황제입니다. 그거야. 그런데 여기 제가 황제. 저도 영원히 지속해야지. 이 명분을 내걸고서 이제 황제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당과 군을 사실은 파괴하는 거예요. 네. 1인 황제 체제가 아까 집단 지도 체제 그렇죠. 등소평이 유시로 남겼잖아. 집단 지도 체제 하거라.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가루가 되는 가루가 저거. 그러니까 당과 인민해방군을 불질러서 파괴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화 파괴범이죠. 예. 두 번째는 겉으로는 또 근사해. 얘는 항상 이 뭐 다 같이 이렇게 그래도 생활이 보장이 되는 기초 생활이 되는 보장이 되는 소강 사회를 만들고 다 같이 부를 누리는 공동 부유를 해야죠.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 예. 사유재산이 예, 예. 그게 원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얘는 결국 국가 체제를 방화 파괴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때까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이때까지 중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레시피 그러니까 뭐 외국 자본 오고 개혁 개방 있고 시장 되고 뭐 민간 기업 성장하고 중산층 성장하고 이 레시피 자체를 적으로 돌려서 이거를
불질러 가지고 파괴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방화 파괴범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스탈린은 건설과 반동이 한꺼번에 있는 거고 모택동은 레시피가 없었기 때문에 3대 반동만 일으켰고 살육. 이 시진핑은 3대 반동인데 이 반동의 특징이 다 방화 파괴야. 레시피까지 물려받은 레시피도 그 잘 돌아가다. 그래서 그 레시피 자체를 좀 설명을 해주죠. 뭐 한마디로 그냥 등소평 노선이죠. 네. 등소평이 도광양해를 이야기하면서 100년 동안 중국은 경제 건설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지예요. 그 요원을 좀 잘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걸 완전히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단절을 깨부셔버린 겁니다. 사유재산, 국내 시장, 세제 시장과의 그 통합. 네. 그다음에 외자 도입, 민간 육성, 그다음에 우리 저 등소평이 그 박정희 모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알려지는데 국가공무원제를 행정관료제도를 정비를 했어요. 네. 그게 더 큰 힘이 됐고 이제 그 팀들이 있으니까 수출 경제라든지 개혁 개방 현대화 정책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네. 인적 그 말하자면은 그 프론티어 그 개척자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국가도 홍색 관료에서 전문 관료로 바뀌었고 막 거기에 이제 쭉 하면서 10% 정도의 고도 성장 기적적인 네. 나라를 만들게 됐죠. 네. 그게 한 40년 동안 엄청난 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40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중산층도 좀 생겨나고 그다음에 뭐 그 민간 부분에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 자신감도 생기고 단순히 뭐 먹고 사는 걸 넘어가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 자체를 적으로 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소평 노선, 민간, 예. 중산층 이걸 적으로 삼고. 그렇죠. 자, 이런 시진핑이라는 괴물 같은 세기의 자해소동 노선인데 예, 이런 예. 노선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닐 텐데 예. 이런 노선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을 철저히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 장악하게 된 과정을 잠깐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이게 주시죠. 뭐 무슨 일이라는 이렇게 큰 일에는 그냥 간단히 그냥 당장 그냥 해야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예. 2007년, 2008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2007년에 이제 시진핑이 공산당 제1서기 즉 이제 부주석과 다음 차기의 주석을 맡는 걸 이제 미리 예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부주석에 취임하죠. 네. 근데 이때부터 말하자면은 그 후진타오 전반기에 있었던 중요한 그 노선들이 다 변경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2007, 8년이면 후진타오 2기가 시작될 때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벌써 징조가 나타난다. 왜냐하면은 후진타오 밑에 있는 부주석에서. 예, 부주석은 다음 즉 지금 주석이 임기가 2회에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번에 3년임이라고 하는 거는 예, 두 번을 넘어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주석 자리를 미리 정하고 네.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지도자 수업을 하는 부주석에 있는데 이 부주석이 주석을 도와서 그 노선을 이 주석의 노선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부주석이 되면서 자기가 실권을 챙기고 주석의 노선을 변경시킨 겁니다. 즉 네. 저기 뭐야 화평 발전을 추구하던 후진타오 노선을 화평 굴기로 그러니까 패권. 패권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부주석 자리에서 네.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아서 혹은 태저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네. 관철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그거죠. 우선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중무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도그마틱하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진핑의 아이러니는 모택동이라고 하는 극단적 공산주의, 극단적 그 말하자면 거의 정신병적 공산주의의 희생자거든요. 희생자이자 거기에서 각인된. 뇌가 그걸로 딱 코딩돼 버리니까.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고위직이라서 이 문역의 어린 친구들로부터 이제 문제를 받으니까 아들도 거기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포함식 사방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산시 섬서지방에 가서 삼서중에서 협서입니다. 네네. 협서의 절벽에서 동장군을 지면서 거기에 중고등학교 청년기를 보내는데 그때 사실은 겉으로는 모택동을 엄청나게 정화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본 거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 시스템에서 문혁의 아이들로 자기도 문혁의 희생자이자 문혁의 학습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묘한 극단적인 공산주의자. 세계를 볼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모택동 이후에 이제 세상이 이제 개혁 개방으로 바뀌고 난 뒤에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맡게 되고清华대학도 가게 되고 뭐 이러면서 가장 많은 공산주의, 그것도 아주 질 낮은 공산주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부주석이 되면서 아마 그때 이제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위기에 닥치죠. 2008년도 금융위기. 네, 2007, 2008 금융위기.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네. 딱 보니까 자,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으로 우길 선천을 하고 미국은 독수리가 완전히 그냥 심장에 금융에 네. 고장에 나가지고 지금 추락하게 돼 있고 오케이 한판 뜨자.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세계가 결국 공산화된다라고 보니까 네. 혹은 공산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믿으니까 네. 이자들은 네. 그걸로 머리가 세뇌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거 딱 미국에서 터지면은 이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It's 이제 the chance. 끝났어. 응?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붙어볼만 해. 이렇게 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핵도 2009년에 2차 실험 본격화되면서 그렇죠. 빨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다를 그렇게 때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한 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저기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리만 브라더스의 아이야.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의 사생아 시진핑, 아, 그렇네요. 리진핑. 그건 이제 조금 이제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인 뭐 네, 노선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2008년부터 시진핑 황제는 그때부터 황제를 마음에 굳히고 네. 그 등소평 그 위대한 그 노선. 그 노선. 그 노선을 후진타오 이제- 밑에서 구를 판 거야.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후진타오 체제를 코미디로 만들어 버린 코미디를 거지.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 등소평의 도왕양회, 그다음에 후진타오 화평 발전 이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화평 굴기라고 하는 아리까리한 방식, 방점은 굴기입니다. 굴기죠. 패권. 패권으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은 후진타오가 이제 테크노크라트고 이제 중국으로 보면은 개천에서 용난 천재입니다. 네. 말하자면은清华대학을 자력으로 여러분들 저기 저 같은清华대학 출신인데 시진핑은 아버지 관시지 관시. 아버지 백그라운드 소위 성분. 말하자면 이제 저 말하자면은 공산 계급 사회에서 보장된 그 성분으로 성분. 들어갔고. 그러니까 문혁 시기에는 거의 아마 30~40%가 홍색 그 당뇨의 고위 당뇨의 가장 위에 있는 당뇨의 자제들이 베이다, 그다음에清华대학, 그다음에 북경대학, 그다음에 이제 북경 인민대학, 그다음에 상해 후단다슈 뭐 이런데 사천대학을 해서 성도의 대학들은 다 공산당이 30~40%의 비중을 가지고 갑니다. 측근층을 재생산을 하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기 시진핑도 이제 좀 늦게清华대학을 입학을 합니다.